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 자산이 반토막, 아니 휴지 조각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파티가 열리던 1929년, 그 누구도 파티가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탐욕과 망각에 대한 섬뜩한 경고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사람들은 라디오를 사고 자동차를 굴리고 무엇보다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옆집 김 씨도 구두 닦던 소년도 모두가 주식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묘하게 닮지 않았나요? 당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건 바로 현물 거래가 아닌 신용 거래, 즉 마진 거래였습니다. 내 돈 10달러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90달러를 빌려 100달러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죠. 주가가 10%만 올라도 내 원금은 2배가 됩니다. 이것은 마법 같았죠. 하지만 반대로 10%만 떨어지면 내 원금은 전액 증발하고 빚만 남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이것을 현금이라는 이름의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광기를 부추긴 건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같은 투자 신탁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주식을 사서 모은 뒤 그 펀드 자체를 또 주식으로 팔았습니다. 실체 없는 거품 위에 또 거품을 얹은 셈이죠. 사람들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격이 오르니까 샀을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뉴 에라에 살고 있다. 경제학의 대가 어빙 피셔는 주가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고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죠. 경고하는 사람들은 비관론자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낙관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이 시기를 설명하며 배즐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배즐은 횡령이라는 뜻인데 호황기에는 돈이 넘쳐나서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횡령한 사람도 부자가 된 기분이고 횡령당한 회사도 자산이 늘어나니 모르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가짜부가 늘어나는 시기, 이것이 바로 버블의 심리적 본질입니다. 1929년 가을, 조금씩 균열이 시작됩니다. 철강 생산량이 줄고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했죠. 그러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시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매도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팔기 시작하니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진 것이죠. 오전의 패닉을 잠재우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은행가들이 모였습니다. JP모건 맞은편 사무실에 모인 그들은 돈을 모아 우량주를 사들이기로 합의합니다. 리차드 휘튼이라는 대리인이 객장에 나타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철강 주식을 샀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은행들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시장은 잠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잠시 날개를 퍼덕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말 동안 공포는 숙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은행가들도 대통령도 신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개장종이 울리기도 전에 매도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팔아만 주세요라고 외치는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600만 주가 거래되었고 미국의 부가 증발했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정보의 지연이었습니다. 주가를 알려주는 텔레타이프 기계가 거래량을 감당하지 못해 실제 상황보다 2시간이나 늦게 찍혀 나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가격은 이미 2시간 전의 가격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주문을 널었습니다. 현대의 전산 오류보다 더 무서운 아날로그의 공포였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주식은 100달러에서 1달러가 되었습니다. 블루칩이라고 불리던 우량주들도 반의 반토막이 났죠. 레버리지를 썼던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는 것도 모자라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했고 현실이라기엔 너무 잔혹했습니다. 흔히 대공황 때 월가 고층 빌딩에서 사람들이 비처럼 뛰어내렸다고 알고 있죠.
갤브레이스는 이것이 과장된 신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급증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대신 그저 멍하니 넋을 놓고 살아갔습니다. 무기력함, 그것이 죽음보다 더 깊은 대공황의 그림자였습니다. 폭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29년의 충격은 1930년, 31년, 32년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대공황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부실한 경제 구조가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갤브레이스는 5가지 약점을 지적합니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 부실한 기업 구조, 허술한 은행 시스템, 무역 수지의 불균형, 그리고 경제 지식의 부재였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돈이 몰려 있었고 그 돈이 투기로 흘러들어갔을 때 경제는 모래성처럼 취약해졌던 것입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소름 돋는 통찰은 바로 금융기억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대략 20년, 한 세대가 지나면 과거에 끔찍했던 금융재난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투기 광풍에 휩쓸리죠.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인 열풍까지 역사는 모양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말합니다. 투기는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가격 상승 그 자체에 베팅하는 행위라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가보가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여러분이 산 그 주식, 그 아파트,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셨나요? 아니면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 믿고 사셨나요? 위기가 닥쳐올 때 정부와 재무장관들은 항상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위치상 불안을 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뉴스에 나오는 장밋빛 전망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장관도 전문가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레버리지는 상승장엔 축복이지만 하락장엔 저승사자입니다. 둘째,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셋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폭락장은 준비된 자에게는 100년 만에 박앤세일 기회가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1929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탐욕을 절제하고 공포를 관리하며 역사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역사가 주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무리한 빚은 없는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고 있는 자산은 없는지 말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가계부를 펼쳐보세요. 감사합니다.